3단원 이제 은하고 우주 봅시다. 자, 우리 은하. 우리 은하는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에 해당이 돼요.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만 쓸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만 쓸 거고, 설마 미국에서 아워 갤럭시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냥 갤럭시라고 하겠죠. 자, 은하는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천체의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한 2천억 개 정도 있을 거예요. 별이 엄청 많아요. 예, 태양 같은 별이. 태양 같은 별은 태양은 근데 실제로 되게 볼품 없는 별이에요. 되게 온도가 낮고 되게 작은 별에 해당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로, 자,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말 그대로 별성자 사이간자예요.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인데 대부분이 수소, 헬륨 같은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성간물질이고, 이 성간물질에서 이제 이 성간물질이 많은 곳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해요. 네, 성간물질이 많은 곳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성단, 별들의 모임인 성단, 그 다음에는 별과 성간물질이 같이 뒤섞여 있는 성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은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성운은 약간 이 성간물질의 밀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밀도가 높은 곳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은, 자, 위에서 보면은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막대 모양의 중심부, 여기가 보통 은하 핵이에요. 핵을 이렇게 여기서 뻗어나온 나선파리 휘감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선 은하가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게 가운데가 동그란 데서 이렇게 나선팔이 빠져나와 있는 은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은하처럼 막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거라고 배웠어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동그란 핵을 갖고 있는. 근데 지금은 막대 나선 은하라고 배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관측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보니까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고, 이렇게 동그란 핵을 가진 정상 나선 은하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어디냐면은, 야, 개념 없는 애들이 개념이 어디다 팔아먹었다 그러냐, 개념이 어디로 갔다 그래, 들어보지 않았니? 안드로메다. 예,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대표적으로 이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이 돼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바로 이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은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원반 모양, 약간 비행접시처럼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지름은 10만 광년 정도, 약 3만 파색 정도 되고요. 포함된 별은 2천억 개 정도가 있고,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아주 질량이 큰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은하 핵 중심에는 아주 큰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태양계 위치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약 8,500파색, 한 3만 광년쯤 떨어진 나선팔 주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는 은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태양계가 우리가 속한 여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반대편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바깥을 보면은 이 나선팔이 있는 부분에 아주 조금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은하 중심부를 보면은 별이 아주 많다란 말이에요.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를 바라본 모습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은하수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은하를 바라본 부분이 바로 은하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 희뿌연 모양으로 보여요. 희뿌연 모양으로 보이는 거는 바로 성간 물질들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성간 물질들 때문에 희뿌연 띠 모양으로도 보이고 군데군데 검정 부분으로 이 희뿌연 띠 부분이 아예 안 보이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성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모두 어디서든 우리 은하를 다 관측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해. 은하수는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의 별자리로 봤었을 때 폭이 넓고 밝게 보여요. 그래서 궁수자리는 언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봤었을 때가 궁수자리 방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궁수자리 방향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편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하 중심부를 향할 때 별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폭이 넓고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가장 은하수가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나선 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보면은 이 끝에서 끝까지가 얼마라고요? 10만 광년, 3만 파섹쯤 되고 은하에게서부터 우리 태양계가 있는 데까지가 대략 3만 광년, 한 8,500 파섹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은하의 지름에 해당하는 이렇게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 은하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상의 공간 영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지름으로 쭉 둘러준 이 부분을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라고 하는 공간까지 바로 우리 은하의 중력장 안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공간도 우리 은하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성단하고 성운 보자. 자, 성단하고 성운을 보면 성단은요,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이 모여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해요. 성단. 그래서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 또는 성질에 따라서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으로 나눠져요. 산계는 퍼져 있다는 소리예요. 구상은 구 모양으로 빽빽하게 구 모양으로 모여 있다는 소리인데, 산계성단은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 있는 집단이고, 구상성단은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성단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색깔도 좀 다르죠. 얘는 푸른색 계열로 보이고, 지금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수는 일단은 별이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별이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계열의 젊은 별이 좀 더 어떻게 되냐면은 적은 개수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는 보통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젊은 별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계열의 늙은 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산계성단은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냐면, 자, 우리 은하의 나선 팔 부분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은하의 핵 부분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깥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해당이 되는 헤일로라고 하는 부분에 보통 구상성단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성운은 말뜻 그대로 치면은 별 구름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성간 물질의 밀도가 특히나 높아서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 거를 바로 성운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방출성운 또는 다른 말로 발광성운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방출성운, 발광성운에 해당이 되는 게 오리온 대성운이랑 장미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감 물질이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돼서 스스로 뜨거워져 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반사성운은 성감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기알몸 성운이나 또는 M78 성운.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암흑성운이죠.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 성감 물질이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아예 어둡게 보이는 성운을 바로 암흑성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머리 모양으로 생겨 있는 말머리 성운, 그 다음에 버나드 성운은 이거 석탄자루 성운이라고도 하거든요. 보면은 석탄자루 모양으로 생겼지. 약간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아예 차단해서 깜깜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숙성 문제 보자. 자, 1번. 그린 가하고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하고 위에서 본 모습인데, 가에서 A와 E 사이의 거리, 파색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만 파색. 파색 정도 돼요. 광년으로 치면은 10만 광년 정도 되죠. 자, 가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여기서 보면 B에 있고요. 위에서 보면 나선팔에 해당하는 니은 위치에 태양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은하하고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주면 OX55X5예요. OX55X5. 자,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수는 수백 개는 무슨 2천억 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언제가 더 밝게 보인다? 여름철이 겨울철보다는 훨씬 더 밝고 폭이 넓게 보이게 됩니다. 예, 보통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넓고 밝게 보인다.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두 종류의 성단을 나타내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성단에 해당이 돼요? 산계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부상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설명이 구상성단, 산계성단은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이는 것은 구상성단이고, 푸른색을 주로 띠고 있는 젊은 별이 많은 것은 산계성단이고,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된 늙은 별이 많은 것은 구상성단이고, 우리 은하에 나선팔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은 주로 산계성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성감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것은 반사성운이고, 성감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검게 보이는 것은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성감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주팽창 보자. 자, 외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뭐라고 불러줘요? 이제 외부 은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분포를 하는 은하들을 바로 외부 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에드윈 허블이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밖에 있던 은하들이 다 뭔 줄 알았는데, 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이 아니라 뭐더라? 은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허블이 최초로 본 외부 은하가 누구냐면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주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부 은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외부 은하들은
우주 공간 안에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몰려 있는 데가 있고 또 좀 약간 엉성하게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불균질하게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은하는 허블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줬냐면은 이렇게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인데 이렇게 중심 핵이 동그란 데서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약간 막대 모양의 핵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는 아예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규칙 은하 해가지고 총 몇 종류가? 3종류가 존재를 함을 밝혀내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해주고 이 은하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진화를 해서 다른 한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허블은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면서 이 외부 은하들이 어느 쪽을 보더라도 바깥에 있는 은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나이가 한 137억 년 뭐 이 정도가 현재 이제 우주 나이라고 보게 됐는데 이 우주는 은하도 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를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블랙홀도 있고 암흑 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게 되는데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멀어지고 있고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다 외부 은하들이 어떻게 된다? 다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어디가 팽창의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있는 은하들끼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주의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은하들은 서로서로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풍선에다가 스티커를, 그러니까 풍선 중심이 우주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선 자체가 그냥 우주 공간의 한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풍선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붙이고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이 스티커와 스티커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가 멀어지는데 여기서 요렇게 요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가까운 A가 원래 풍선 입구로부터 멀어지는 정도랑 제일 멀었던 C가 풍선 입구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비교를 하면 더 멀리 있던 C가 더 많이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은하 자체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멀어지게 되니까 멀리 있는 공간일수록 멀리에 있던 은하일수록 공간이 팽창하는 정도가 더 커지니까 더 빨리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팽창의 중심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주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폭발 우주론,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우주가 생성이 되고 팽창하고 있는 근거의 이론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우주는 생성 이후로부터 우주는 생성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팽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도 팽창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얘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오늘이 어제보단 크겠지?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어떻게 되겠니? 우주의 크기가 작겠죠? 그럼 이걸 계속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가 계속 어떻게 되게?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 스타트하는 처음 시점으로 돌려보면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한 점에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우주는 생성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팽창을 해왔고 앞으로도 팽창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우주는 결국 뭔가의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점에서 어떻게 됐다? 빵! 하고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통합과학 제1단원에 나와요. 제일 처음 단원에 나온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약 138억 년 전에 이 물질들이 지금은 우주 공간이 되게 차요. 한 영하 270도 정도의 온도로 굉장히 온도가 낮은데 이게 우리 저거 배웠지? 단열 팽창. 구름 만들어질 때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돼? 우주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 이게 한 점에 모여 있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매우 고온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우주의 질량은 처음 생성됐던 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밀도가 아주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이 빵 일어나서 계속해서 팽창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주가 팽창을 하니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계속해서 수축을 할 거고 결국엔 한 점이 된다. 즉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수축을 하면서 뜨거워지고 우주는 처음 한 상태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폭발이 빵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팽창하는 우주는 점점 식어서 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결과 은하가 성간 물질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폭발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이 수소와 헬륨들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들이 뭉쳐서 지금의 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별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별이 초신성으로 빵 폭발하면서 수명을 다하고 소멸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되었고요. 현재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팽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빵 하고 폭발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게 되고 우주가 갖고 있던 에너지 자체도 처음에 고정값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는 낮아지고 질량은 일정한데 크기가 커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우주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천체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이고요.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를 하게 되는 얘네들 뭐예요? 외부 은하를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 다음에 7번.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발견을 했었으며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천문학자는 바로 허블. 이 사람 이름도 따서 뭐가 있어요? 허블 우주 만환경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입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 같지 않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우주의 팽창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을 나타냈는데, 풍선 표면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우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티커는 바로 외부 은하에 비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는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설명인데,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한 점에 모일 것인데, 즉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런 이론을 바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